안녕하세요. 코인 영안실 저승사자 부다소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다소울 관제탑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표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설명 없이 보시려면 이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 있는 지표들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아 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표는, 부다솔 관제탑 지표는 제가 오늘 살짝 수정을 해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랑 모양 같은 걸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 그 유튜브 영상 그 본문에도 링크를 남겨놓을 거고, 뭐 댓글에도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코인 응급실 디스코드 방에 이 영상을 소개하는 튜브 지표 정보란에 가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그 나오는 그 트레이딩 본문에 즐겨찾기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즐겨찾기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바로 반영이 안 되고 그 트레이딩 뷰를 새로 고침하거나 아니면 껐다 키고 나면은 즐겨찾기란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권한을 받으신 거는 이제 지표 설정 추가 메뉴에 들어가면 초대 전용이라는 데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링크처럼 즐겨찾기 추가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즐겨찾기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다솔 관제탑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일단은 이 지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 설정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예 해볼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설정 세팅을 싹 해놓고 기본 설정으로 사용이라고 눌러놓으면 그 세팅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지표를 지웠다가 다시 넣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아웃을 열어가지고 이 지표를 넣으면 내가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사용이라고 해놨던 세팅 상태, 색깔이나 뭐 길이값 같은 게 그대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랬는데 이 지표의 최초 상태, 처음 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설정 초기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예, 지금 초기화 상태로 제가 만져놓지 않아가지고 그대로인 것 같고, 예, 이렇게 두시면 되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관제탑 지표에는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트렌드 설정값을 38로 바꿔갖고 사용을 하고요. 로건선이라는 거는 예전에 로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거라 가지고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여본 거고, 요거는 그 일목구름의 기준선 베이스라인이 원래는 길이값이 26인데 그걸 120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색은 이제 추세에 따른 배경 색깔을 표시해 주는 거고, 관제탑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표, 이 여러 시간대에 있는 현재의 상황, 이 지표의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리고 제가 나름 이제 이렇게 만든 추세가 지금 상방인지 하방인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이 표를 보이고 안 보이고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로건선 사각형은, 로건선이 아까 12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20개의 캔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있느냐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이거 추가 설명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목구름, 이거는 일목균형표에 있는 그 구름을 여기 뒤에 보면 있거든요. 요 구름을 표시해 주냐 안 해주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보실 것만 키고 안 보실 건 끄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SMA 하면 이제 이게 120선이에요. 저는 보라색을 써가지고 검정 바탕에 보라색을 써가지고 보라색으로 일단 기본 설정을 해놨고요. 색깔은 좀 이따 모습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색깔을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SMA는 일반 이동평균선이죠. 이걸 120선으로 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목구름이에요. 일목구름은 그 일목균형표에 있는 구름이랑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좀 다를 뿐이고 똑같은 설정이니까, 이 120선하고 일목구름을 표시한 이유는 코인 응급실 예전에 이제 웃기TV 할 때, 그때 이제 응쌤이 여러 가지 타점들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 중에 외할머니 타점이라고 있어요. 왜 외할머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할머니가 와서 그림만 보고 눌러도 수익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 타점이 된 건데, 외할머니 타점이 횡보장에는 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추세가 터지고 추세장에는 타점 잡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이제 외할머니 타점 이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이탈을 하면 이제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코인 응급실에서 외할머니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나올 거고요. 검색어 순위로도 상당히 위에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 타점이. 어쨌든 외할머니 타점을 쓰기 위해서 122평과 일목구름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슈퍼트렌드. 슈퍼트렌드는 굉장히 유명한 지표예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지표인데, 요거를 설정값을 팩터를 8로 놓고, 이게 멀티라고 표시되는 그 슈퍼트렌드도 있는데, 어쨌든 8로 놓고 피리어드 기간값을 3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지 저항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트렌드 이렇게 놓고, 로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0개 캔들의 그 고점과 저점의 중앙값 0.5 자리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되겠고요. 배경색은 이제 좀 잘 안 보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하방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녹색이 또 나오는데, 지금 계속 하방이어가지고 녹색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상승 자리.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가 막 계속 변하는 자리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때 잘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표는 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제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아마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 요 표 하나만 띄워 놓으면 시간을 다 바꿔가면서 봐도 요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다 켜놓고 기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메뉴를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이평선 120선으로 놓고요. 38선 여기 보면 표에 보면 38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트렌드 설정을 38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38선이라고 붙여놨고, 로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일목균형표는 기본 설정값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관제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관제탑 요 표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타임 프레임을 이제 보고 싶은 요 표에 나타내고 싶은 설정을 만들어주면 돼요. 1분, 5분, 15분, 뭐 30분, 30분은 빼볼까요? 아니 30분, 60분, 120분, 240분, 하루.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예전 설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나 보구나.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내가 몇 칸을 볼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 순서대로 이제 보고 싶은 타임 프레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1, 5, 15, 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어디에 위치시키겠느냐. 지금 탑 라이트여가지고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를 바텀 라이트라고 해놓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 시간 프레임의 데이터를 땡겨 와야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기 편한 위치로 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시면 되고, 주로 저는 오른쪽 위에다 놓고 보고요. 관제탑 너비, 이 값을 0으로 할 수가 있어요. 0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0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요. 그럼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혹은 폰으로 볼 때는 이제 조그마니까 화면 사이즈 같은 거에 따라 이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큰 차트에서 볼 때는 저는 자꾸 넘어가네. 키보드가 자꾸 넘어가네요. 2로 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놓고 쓰는 이유는 좀 작게 해서 어쨌든 요 색깔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쓰는데, 위에 보면 이제 뭐 로건선, 120선, 뭐 일목구름 글자가 좀 가릴 거예요. 그래도 대충 아니까 1분, 5분, 15분, 1시간, 2시간, 4시간 눈에 들어오고, 어떤 지표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는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조그맣게 해놓고 이 시야에 방해 안 되게 저는 이렇게 놓고 써요.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편하게 쓰시면 될 거고, 요 시간 프레임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임 프레임 1번부터 8번까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봉, 월봉은 지금 안 나오는데 요 숫자를 늘려주시면 이 칸수가 늘어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더 적게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 줄여갖고 본인이 보는 시간 프레임 개수만큼만 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켜놓으시면 되는데, 처음 만들 때 이제 추세를 좀 중요하게 보려고 만든 건데, 이 추세는 잘 안 맞고, 그래요. 이걸 어쨌든 끄면 추세만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표 보실 거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정배열 배경색, 역배열 배경색, 홈배열 배경색. 이게 뭐냐? 이 각각의 지표보다 일단 추세는 제외하고, 이 지표들 네 가지 지표가 있죠. 이 지표들 기준으로 캔들이 더 위에 있으면, 가격대가 더 위에 있으면 녹색이 켜져요. 그러면서 상방으로 삼각형이 켜지죠. 그리고 역배열은 그 선보다 아래로 가면은 요 빨간색 배경이 뜨면서 하방으로 켜져요.
그리고 홈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얘네는 기준되는 선이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인데, 이 추세는 이 38선과 122평선과 로건선의 조합으로 이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녹색으로 표시되고 혹은 표시가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빨간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해당 시간 프레임에 빨간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추세가 역배열이니까 그 빨간색이 표시가 되고, 지금 보면은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은 배경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15분은 빨간색이죠. 그럼 15분 한번 가볼까요? 15분에 가면 배경색이 지금 빨간색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된 거예요. 5분 봉 가볼까요? 5분 봉은 배경색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상방이라고 보고, 5분 봉은 이 녹색의 상방 삼각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방, 하방, 그리고 중립 혹은 홈배열 상태다 해가지고 세 가지 색깔로 다 신호등처럼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준 거고, 요거는 그냥 수정 안 하셔도 되는데 표 안에 이 표시되는 그 문자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색깔이나 뭐 짜잘한 세팅들을 하는 곳인데, 이평선은 저는 보라색으로 놨고 슈퍼트렌드는 녹색 빨간색으로 놨고, 이거는 이제 슈퍼트렌드의 시작되는 점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요. 요거 동그라미 생기는 거, 그거 이 동그라미에 대한 색깔 설정. 그리고 로건선은 저는 노란색으로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목구름의 구름대의 이 라인 있죠, 라인. 테두리 라인 색깔은 이걸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그리기 이름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채워주는 색깔, 구름의 색깔. 요건 라인 색깔, 요거는 구름의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요 배경색, 추세에 따라서 보여주는 배경색. 요거 조금만 높여볼까요? 요렇게 하면 배경이 좀 잘 보이죠? 설명하기 좋으라고 조금 높여볼게요. 이렇게 놓고, 색깔 설정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설정은 이렇게 됩니다. 각각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장 유명한 외할머니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평선을 켜고 나머지는 이제 외할머니 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끄고 관제탑은 켜놓을게요. 구름하고 일목균형표에서 구름하고 122평선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거예요. 외할머니 타점은. 자, 그러면은 일단 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0선과 구름의 하단과 구름의 상단,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 있고 120선 위에 있으면 외할머니가 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지금 캔들들이 이 밑에 구름 밑에서 구름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 구름을 한번 뚫었어요. 이 구름대 자체가 이제 매물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그러거든요. 구름대를 뚫고 구름의 지지를 받다가 120선을 뚫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타점, 그 현물이면은 이제 매수 타점은 구름을 다 뚫고 120선 위에 올라설 때가 타점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타점이. 이 120선을 뚫고 난 요 종가 마감 혹은 이 부근에서 샀다면, 혹은 이렇게 했다 눌릴 때 산다 해가지고 한번 보고 눌림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추세를 타고 간 거예요, 이게. 그쵸? 잘 갔죠? 이런 타점이 정말 좋은 타점이에요. 그 횡보로 비비는 자리에는 요런 데라면 만약에 하락하다가 구름을 넘기고 돌파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면 손절이잖아요. 손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손절은 120선과 구름을 다 뚫어 내리면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롱일 경우에, 현물일 경우에. 그래서 요거 속았잖아요. 손절 나요. 여기도 추세 잘 탔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뚫을 때 탔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갔어. 그럼 다 이탈했죠. 그럼 여기 손절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 손절을 봤잖아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치면 손절을 요만큼 봤어. 근데 다음 타점이 또 왔네?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이만큼을 먹을 수 있죠. 외할머니 타점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속임수가 있는 부분 혹은 횡보하는 데가 되게 힘든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여기도 좀 먹긴 먹었죠. 그리고 이탈할 때 손절하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먹은 거니까 잘 먹은 거고, 근데 여기 요런 게 다 지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 요만큼 올라갔다가 이탈해서 손절 안 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보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추세를 타면 추세를 길게 먹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좋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쇼 타점이에요. 아주 좋은 쇼 타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120선을 이탈했고 구름까지 이탈하면 이쯤이 될 거예요. 이쯤에 내가 숏을 쳤다. 쭉 가죠. 뭐 분할 매도 찹찹찹 하고 여기서 본절이 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120선과 구름 상단을 돌파해서 마감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버텼다면 이만큼 또 먹을 수 있겠죠. 추세가 길게 하방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구름을 뚫고 120선까지 돌파한 다음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잡은 타점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분할 매도하고 꼬다리 얼마 남아있으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숏에 대해서 여기서 타서 이만큼 먹고 남은 거 정리를 여기서 했으니까 한 번도 안 팔고 이탈할 때 정리했다고 해도 이 부근에 사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 수익이 줄긴 했지만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외할머니가 그림만 맞춰도 먹는다는 타점이 이거예요. 자, 캔들이 구름하고 120선 밑에 있다가 구름도 뚫고 120선도 뚫었어요. 여긴 좀 비볐죠? 좀 헷갈려. 근데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손절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 치면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닉하고 본절이 터졌을 수도 있고 본절 안 걸었으면 이렇게 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외할머니 타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추세가 긴 자리의 시작점에 외할머니 타점이 나오니까 자 여기는 이제 봐봐요. 힘든 자리야. 여기서 쇼 타점을 잡았어요. 구름하고 120선을 다 뚫어 내리는 자리에서 쇼 타점을 잡았어. 여기서 입절을 안 했으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거의 본절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여기가 이제 제일 안 좋은 자리인데 120선을 뚫고 구름까지 다 뚫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숏을 쳤어. 사자마자 올라가서 손절.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여기서 샀어. 사자마자 손절. 여기도 쭉 뚫어 내리네. 아싸 하고 샀는데 사자마자 손절.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손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진짜 외할머니 타점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하고 120선을 다 뚫어 내렸어. 이 부분에 산 거예요. 이 부분에 사서 윗꼬리만 좀 잘 버텼으면 그 다음에 먹는 구간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타점은 계속 나왔어요. 외할머니 타점은 롱숏 나왔는데 그러다가 쇼 타점을 여기서 한번 잡으면 이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좋죠? 여기도 롱 타점 잡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었지만 여기도 쇼 타점 잡았다가 터졌지만 결국은 크게 먹는 자리를 한 번만 잘 챙기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여기도 요거 뭐 깨작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여기서 쇼 타점을 잡았다면 이걸 먹을 수 있다.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강하니까 그랬던 거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강해갖고 계속 먹다가 롱 타점이 나왔어요. 롱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잘 탔어. 안 놓치고 이거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했다면 찹찹찹찹찹 하고 여기서 이제 손절 남은 거 꼬다리 손절해도 어쨌든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재돌파하는 타점에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이만큼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을 했으니까 한 번도 안 팔았으면 거의 본절 수준에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잘라낼 것이고 분할 매도 찹찹찹 했으면 여기서 한번 딱 자르면 여기서 먹은 거에 거의 본절에서 끊어줬으니까 여기서 들어간 롱 타점은 수익인 거죠. 이게 외할머니 타점의 전부예요. 120선과 구름대를 기준을 잡고 모두 다 뚫어 올리면 롱, 모두 다 뚫어 내리면 숏, 모두 다 뚫어 올려서 롱 진입을 했는데 모두 다 뚫어 내리는 지점이 나온다. 그럼 거기는 포지션 종료. 거기는 익절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손절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숏도 마찬가지예요. 다 뚫어 내려서 숏을 들어갔는데 다 뚫어 올린다. 그럼 거기서 익절 혹은 본절 혹은 손절 포지션 종료를 하는 거죠. 이게 외할머니 타점이에요. 쌤 영상으로도 보시고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다예요. 뭐 없어. 그래서 외할머니 타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외할머니 타점을 보기 쉬우려고 요 표에 보면은 요 표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 각 시간봉별로 이게 작은 시간봉부터 와요. 그렇잖아요. 추세가 터지려면 1분봉 외할머니 오시고 5분봉 외할머니 오시고 15분봉 외할머니 오시고 막 시간봉까지 외할머니 오셨다 그러면 추세가 엄청 강하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간봉부터 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보고 있으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표예요. 각 시간봉 그 별로 다 한눈에 나는 지금 5분 봉을 보고 있지만 1분 봉이나 15분 봉, 1시간 봉 상황까지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외할머니 타점을 보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120선하고 일목구름이라 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120선하고 일목그룹을 이렇게 표에다 두 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두 칸이 다 녹색이면 외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원래는 1분봉, 5분봉도 다 녹색이었다가 추세가 떨어지니까 자, 이거 1분봉 보자고요. 여기서 빠진 거예요, 지금. 구름과 120선을 전부 이탈했죠. 그래서 여기는 쇼탈머니가 오신 거예요,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빨강이잖아. 그래서 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데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시작할 때는 1분봉 외할머니가 와요. 그리고 3분봉 외할머니가 와. 그리고 5분봉, 15분봉 막 이렇게 외할머니가 와요. 그렇겠죠? 순서대로 가니까. 1분봉에서 하락하다가 1분봉에서 추세 전환이 되면 요런 자리 있잖아요. 이 추세 전환이 되면 1분봉이 먼저 왔고 3분봉이 온 거예요. 그럼 요 자리니까 3분봉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봉이 와요. 왜냐면 122평이 더 위에 있거든.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와요. 그리고 15분봉이 올라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아까 1분봉, 3분봉, 5분봉이 차례대로 여기서 오다가 15분봉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늦죠. 그래서 작은 봉부터 외할머니가 오시나 안 오시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요 표를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란히 있는 두 칸이 전부 녹색이 되면 외할머니가 오신 거고, 두 칸이 전부 빨간색이 되면 이탈을 한 거예요. 쇼탈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만 놓고 딱 보면 아, 지금 1분봉, 5분봉에서 추세가 꺾여갖고 쇼탈머니가 오셨구나. 근데 아직 15분이랑 30분 봉에는 120선과 일목구름 위에 캔들이 있구나. 지금 15분 봉 120선하고 일목구름 위에 캔들이 있죠. 30분 봉 보면 30분 봉도 120선하고 일목구름 위에 캔들이 있죠. 얘네가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 얘네도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으로 지금 하락이 좀 왔기 때문에 여기 큰 그림에서는 다 120선이랑 일목구름 아래쪽에 있는 거고. 4시간 한번 가볼까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이탈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4시간은. 일봉도 그렇고. 그래서 이 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색깔만 이렇게 한 거를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많으면 추세가 하락이고 녹색이 많으면 추세가 상승이에요. 특히나 큰 봉 위주로. 이 부분이 빨간색이잖아. 그럼 지금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인 거고 나중에 이제 상승할 때 보면 여기가 계속 다 녹색이에요. 그럼 상승 추세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타점. 처음 만든 거는 외할머니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 표를 고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슈퍼 트렌드의 이제 사용법은 이 38선이 지지저항 역할을 잘 해요. 근데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건 4시간 봉이고 1시간 한 15분? 15분 이보다 작은 봉은 너무 잘 깨져서, 원래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 자체가 이렇게 트렌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추세를. 그래서 얘를 깨지 못하면 계속 하방 추세인 거예요. 근데 요런 자리 있죠. 횡보할 때 하방 추세로 이렇게 오다가 이 빨간 선을 깼어요. 이 빨간 선을 몸통으로 양봉 마감을 이 위에서 하면은 트렌드가 바뀌었다 해서 빨간색 숏 추세가 아니고 롱 추세로다가 이 녹색이 이렇게 동그라미 생기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딱 뚫어서 녹색이 딱 생겼네? 그럼 이제 상승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많긴 많아요. 근데 이 지표가 38선이 정말 좋은, 그러니까 38선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이 선을 꼬리로 찔렀다가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야 트렌드가 바뀌는데, 꼬리로 찔렀다가 다시 튕겨서 내리면서 마감을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요 선에다가 만약에 숏을 걸어놨거나 아니면 이렇게 찌르고 나서 내려오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다 걸어놨으면 여기 내 숏 타점이에요. 그럼 요만큼 먹을 수 있잖아. 단타를 친다 그러면. 아니면은 꼬리로 달고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하고 요 종가에 숏 진입을 했다 그러면 또 요만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뚫렸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38선으로 제가 최근에 매매를 잘 안 하고 있어갖고
막 꿀타점 막 이런 거 못 알려드리겠.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 여기서 샀어. 내려와서 팔아. 본절 끝. 약간 그런 건데 이게 시간 잘 돌려보시면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몸통 마감을 했지만 다시 말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가 또 타점이 돼요. 이 전환이 되는 자리들이. 그래서 슈퍼트렌드 38선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고 요런 자리도 만약에 여기서 롱매수를 했다 그러면 눌리니까 힘들긴 한데 다시 또 말아 올리져 주긴 하니까 또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좋아요. 횡보장에서는 빨간색에서 쇼치고 녹색에서 롱치고 하면 얘네들 어차피 횡보는 이거니까 대충 사면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요런 자리는 여기 1차 진입을 해볼 만한 게 왜 그러냐면 밑에 요거 썸 다이버 지표 보시면 이게 다이버전스 걸리는 거 우리 변곡감시법 코인 영안실에 오신 분들은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변곡감시법으로 보면 과매도에 15분봉 과매도에 한 꼬다리 한 꼬다리 내려오면서 이렇게 쌓여가고 있으면 이 부근에 사는 거지 뭐 거의 먹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8선을 돌려보시면 그 제가 말하는 그 자리들이 간혹 나와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를 깨지 못한 채로 통통통통 하고 갔다가 깨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이쁜 자리가 나와야 이게 광고가 되는데 여기 있다. 요런 자리 먹는 거 요런 자리.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가버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지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 이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38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타점을 잡는다로 이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콕 찌르고 변곡 오는 자리. 이런 자리도 이제 여기를 지지를 좀 해주긴 하는데 이탈이 됐고 기가 막힌 자리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봤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시간봉이 아무래도 더 잘 맞기는 해요. 이런 거 이 부근에서 숏 여기도 뚫으려다가 못 뚫고 이 꿀밤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 제일 이쁜 자리 이런 자리 깨는 듯 했으나 다시 내려오는 자리 근데 여기는 다시 또 말리는 자리죠. 여기도 그냥 훅 지나간 자리고 그래서 뭐 요런 자리 그러니까 이 선 자체가 딱 가격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선 부근이 저항이 될 수 있다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거 한번 뚫으려다가 못 뚫고 내려왔고 여기도 튕기고 다시 깨고 원래 지지 저항이 그렇잖아요. 암만 강한 지지 저항이어도 깰라고 치면야 뭐 여기도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여기 통 하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통 하고 나서 가죠. 그러니까 단타로다가 숏 먹기 괜찮은 자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차트 복귀해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나와요 가끔씩.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기에는 승률이나 그게 높지 않아 갖고 저는 최근에는 잘 안 쓰고 있고요. 어쨌든 38선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로건선. 요거는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랑 똑같은 건데 요거는 같이 보시려면 로건선 사각형 표시 여부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진하게 표시가 되려나? 지금 흐리죠. 이거를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요 사각형이 표시된 자리가 캔들이 이 안에 120개가 있는 거예요. 120개. 120개의 캔들 중에 이 사각형의 가장 높은 선, 이 상단선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볼까요? 선색.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120개의 캔들이에요. 이 120개의 캔들 중에 가장 고점 가격이 여기죠. 가장 저점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평균 가격 0.5자리 여기에요. 이게 이제 그 피보나치로 찍어보면 0.5자리가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여긴가? 이렇게 이 120개의 캔들 중에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0.5 자리에 이 선이 그려져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그려서 보느냐? 그 0.5 라인이 우리가 뭐 조조.5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조조.5 조정의 조정은 0.5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중간 부분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12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 중간 가격 0.5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비싸고 아래에 있으면 싼 거예요.
그럼 쌀 때 롱치고 비쌀 때 쇼치고 뭐 이런 이론 같은 내용도 있고 해서 0.5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감시하면서 0.5, 0.5를 보느니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 120개 정도 이거는 숫자 조절하시면 돼요. 한 120개 정도의 0.5 자리를 뭐 지지저항 같이 또 아까 슈퍼트렌드 선처럼 지지저항처럼 그런 식으로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었는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얘도 그 일목균형표 베이스라인 기준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랑 비슷하게 타점을 잡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어, 얘는 딱 타점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이걸로 매매를 안 해서 어쨌든 로건선은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120개의 캔들의 평균이 되는 0.5 자리의 가격을 얘가 표시를 해줘요. 얘가 여기 이렇게 닿으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올라서면 지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것까지 설명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얘가 아래로 꺾일지 위로 꺾일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꺾일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일목균형표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저점을 깨잖아요. 고점은 여기에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하는 선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 캔들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요만큼 와요. 얘는 횡보를 하면서 얘가 한 요만큼 오면 고점이 낮아지겠죠. 120개 캔들,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캔들의 고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고점이 낮아져요. 근데 얘는 저점을 낮추지 않았어. 그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니까 이 노란 선이 아래로 이렇게 꺾이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채로 얘가 횡보를 계속하면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앞에 생기는 캔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 뒤에 이 선이 세로선이 줄어들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낮아져요. 고점이. 저점은 그대로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 평균 가격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의미를 두고 매매를 한다면 0.5 가격이 점점 내려오니까 저항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두드려 맞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 있겠다. 혹은 그거를 홀랑 올라타면 이제 롱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여기서 빡 내렸어. 그러면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얘도 따라서 내려오겠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갑자기 빡 올려갖고 이 현재의 고점 라인을 뚫었어. 그럼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은 그대로니까 얘도 따라서 이렇게 꺾여요. 추세 따라서 캔들의 그 가격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관제탑. 이렇게 되면 이제 그 122평선하고 일목구름을 이용한 외할머니 타점하고 슈퍼트렌드의 특성, 그 로건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였는데 일단 120선, 슈퍼트렌드 그리고 로건선 이 세 개의 선으로 추세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요걸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뒤에 나오는 애가 좀 더 무거운 거예요. 38선은 가장 무거운 선. 그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들 아시죠? 그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그보다 짧은 이평선이 위에 있고 더 짧은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 정배열이라고 하고 역배열은 추세가 하락을 해서 장기 이평선은 위에 있고 그보다 짧은 건 아래에 있고 더 짧은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 역배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선을 장기 이평선 개념으로 보고 120선을 중기 이평선 개념으로 보고 로건선을 단기 이평선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8선 다음 120선 다음 로건선이 오면 추세가 그 순서가 되면 정배열, 역배열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좀 잘 보이는 자리 어디 있나? 여기 보면은 38선 그리고 로건선 그리고 120선이기 때문에 섞여 있죠. 정배열, 역배열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추세는 아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자리를 가면.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건선의 변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로건선이 120선을 뚫어 내렸어요. 그러면 38선, 120선, 로건선 순서가 됐죠. 요 캔들에. 그래서 캔들 마감이 되는 순간 배경색이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방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네캔들 시작은 여기였는데 어쨌든 하방 추세여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방 추세가 떴는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안 써요. 안 쓰는데 지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정배열 나온 자리 한번 볼게요. 정배열도 보면은 여기는 완전 급변동을 해가지고 생긴 건데, 자, 이게 그러니까 녹색이 이어지면서 얘네가 바뀌어갖고 정배열이 뜨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 38선이 요게 깨지면서 갑자기 녹색이 나타나면서 여기가 이제 정배열이 된 거예요. 상승 추세가 된 거예요. 이런 자리는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복잡하죠. 이거 좀 많이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복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만들면서 이것저것 많이 섞어놓은 거라서. 자, 그럼 어쨌든 빨간색 38선, 120선, 로건선 이러면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이 생기면서 요거 녹색을 깨면서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니까 38선, 120선, 로건선이 되면서 여기에 그 하방 추세를 띄워줬어요. 빨간 배경으로 띄워줬어. 그러다가 여기서 탁 깨버리니까 38선, 120선, 로건선이 되니까 상방 추세를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추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방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횡보를 했죠. 여기는 하방을 띄워줬는데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잘 맞는 자리도 있긴 있어요. 요런데 상방인데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 하방 뜨자마자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그쵸. 빨간 추세 뜨자마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횡보. 그러니까 얘도 좀 추세가 터져줘야 알아요. 이게 원래는 제가 보는 가장 이 추세를 만들고 써먹어 보려고 했던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게 원웨이장 있잖아요. 원웨이장. 여기서 상방 추세가 나왔어요. 이 부근에서 샀어요. 외할머니 타점이니까 외할머니 타점에서 사면 돼요.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외할머니 타점이 들어갔는데 녹색 추세야. 그리고 쭉 가. 여기 빨간색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쇼 타점이 아니고 처음 현물할 때 이제 보던 거니까 쇼 타점이 아니고 상방 추세 타고 가는데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약간 이 의미로 가져가고 그리고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중립 구간이 왔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꺾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여기서부터 수익을 잘 가지고 오고는 있는데 여기도 상방 추세가 터지면서 갔는데 하방 추세가 터졌단 말이야. 하방 추세라고 이제 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꺾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거였어요.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여기서 롱을 들어가고 하는 타점이 아니고 타점은 다른 방식으로 잡고 추세니까 하방 추세에 표시해주면 잘 올라가고 있던 내 롱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처음에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표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평선, 일목구름 합쳐갖고 외할머니 타점 보는 거, 슈퍼트렌드는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로건선은 가격의 중심 가격 0.5자리를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얘도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배경색은 38선과 120선과 로건선을 가지고 정배열, 역배열을 판단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 배경색이 아니어도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추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각 시간봉별로 지금 정배열, 역배열 상황이 어떠한가 이거를 표시해 주려고 추세라는 걸 만들었고, 관제탑 요걸로 표시하면 되고, 세팅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알록달록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좋은 타점도 있어. 외할머니 타점도 들어가 있고 38선으로도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작은 봉, 큰 봉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면 될 거고, 추세도 이렇게 보이고, 이거 38선하고 로건선하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횡보할 때는 이제 막 엉키니까 모르겠는데 또 상승할 때는 이런 데는 이게 꺾이질 않아요. 이렇게 가요. 슈퍼트렌드가 원래 그런 지표고 120선하고 일목 위에서 놀고 있고 외할머니가 계속 머물러 계시니까 그럼 모양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큰 그림 보는데 사용하셔도 되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일단은 지표에 대한 설명,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된 건지는 알고 쓰셔야 되는 거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요 지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나? 이 영상 본문 혹은 댓글에다가 링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특별 지표 정보란에 이 영상 게시글에도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즐겨찾기 추가해서 쓰시면 돼요. 관제탑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썸6 다이버전스 요거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